네, 우리나라에는 어버이날이 있는데요. 북한에는 어머니 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 날을 맞아서 여성들을 치켜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과학자들만을 위한 보금자리도 만드는 등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의도에 대한 이야기들 해볼 텐데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연구위원 나오셨고요. 또 산업은행의 김영희 북한 경제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김 팀장님,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어머니 날을 정했다. 이게 날짜를 보니까 11월 16일이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생겨난 거죠? 예, 김정은이 집권한 지 2012년 4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엔 딱 한 달 되는 2012년 5월이었죠. 5월 달에 최고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이라고 하면 여기만 국회에서 이제 그 정령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이게 그 11월 16일이라는 그 날짜는 1961년도에 김일성이 살아생선이죠. 그때 제1차 전국 어머니 대회라는 걸 소집을 했어요. 그래 거기서 가정 자녀 교양에서 어머니들이 임무라는 이런 연설을 했는데 그 날짜를 따서 11월 16일로 이제 어머니 날을 정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아버지 날도 아니고 어버이 날도 아니고 네. 어머니 날을 정했거든요. 그만큼 어머니들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걸 반증하는 것이죠. 네. 어머니라고 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머니라고 할 때는 북한의 여성 전반을 포함하는 건 아닐까. 북한은 이제 그 젊은 결혼 안 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청년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성이라는 것보다도 청년이라는 데 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머니라고 할 때는 벌써 북한의 여성이 전반적으로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들의 역할이 왜 그 시점에 와서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어머니 날을 정했을까 이렇게 놓고 볼 때 어머니들을 우대해야 될 그것이 많이 변했다. 지금 네. 아버지 역할보다도 어머니 역할이 많이 변했다. 북한이 그 90년대 중반에 경제난을 겪으면서 어머니들이 가정을 꾸려갔고 또 그것으로부터 체제를 지켜냈고 결국은 국가를 지켜낸 것이 다 어머니들이 역할이라고 봐요. 결국은 여성이 역할이다. 그래서 그때 자라난 장마당 세대, 이 세대가 지금 문제시되고 있고 정말 돈밖에 모르고 그다음엔 또 이제 그 전민복무제. 네. 그러니까 이제 군대 나가려 해도 자녀들이 출산을 안 하니까 전민복무제를 북한이 또 도입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문제를 어머니가 자녀도 자녀도 낳아 키우고 그다음에 또 그 어머니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성장을 해서 자녀 교육,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을 어머니들이 맡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옛날에는 아버지가 거의 맡았어요. 근데 네. 지금은 어머니들이 맡는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들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어머니들의 역할이 좀 더 자녀들한테 먹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지금 처한 환경이 과거보다 좀 달라지면서 이런 역할이 부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날을 공식적으로 정한 거는 김정은 체제 들어서죠. 위원장 네. 집권 이후에 네, 그러니까 최근의 맞습니다. 일이란 말이죠. 네. 북한에서의 여성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눠볼 텐데요. 위원님께서도 이제 북에 계셨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보통 이제 북한 TV에서 이 어머니 날을 맞아서 남편들이 뭐 아내에게 아침밥상 그날 특별히 좀 차려준다거나 뭐 꽃 선물을 한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갖고 싶었던 어떤 선물들 이렇게 주는 장면이 연출되고 하는데요. 이게 그야말로 좀 연출된 장면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건가요? 그 2012년 5월에 이제 어머니 날이 제정이 됐죠. 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새로 생긴 풍경 그런 생활 방식 같고요. 그 TV 보니까 이제 조선중앙 TV 보니까 광복상업지구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꽃을 사고 또 이제 선물 사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지고. 그다음에 요즘 또 카네이션을 산다고 해요. 세계 카네이션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북한의 세계 어머니 꽃 이렇게 알려졌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우리랑 좀 비슷하네요. 예, 아마 외부에 이제 문물이 들어오고 한국 드라마나 이제 한류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과거에는 38 부녀절이 있습니다. 국제 부녀절.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 여성들한테 좀 식사도 사고 그다음에 생일 같은 때는 또 자기 부인 생일에 이제 아침밥 짓고
또 설거지까지 하는 그런 예. 좀 착한 남자들도 있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남전 여비 사상이라고 할까요? 과거에 이제 봉건적인 네, 그렇죠. 그런 세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남자들이 그야말로 뭐 바깥 주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안에서도 이제 주인 역할을 하려는 그런 것들이 많죠. 북한 재미있는 그 재담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집에 들어와서 저 소파에 누워갖고 재떨이 가져오라, TV 조절기 예. 가져오라, 물 가져오라 네. 이런 거 시키는 이제 그런 재담도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외부 사회에 세계보다는 좀 더 남자들이 네. 우월적인 그런 지위에 있고 좀 행세하는 그런 네. 이제 생활 방식에서 살고 있죠. 북한. 예, 그러니까 북한은 그야말로 이제 그 아직도 그 약간 남존 여비라고 할까 봉건주의적인 잔재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 북한 사회 여성에 대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저출산 문제거든요. 물론 그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안 낳아서 문제가 되고 있고 고령화 사회로 이제 직결되는 문제인데 북한에서도 이 젊은 부부들 위주로는 이제 자녀를 좀 낳지 않으려는 혹은 좀 적게 낳으려는 경향이 강해서 북한 당국에서 이게 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이렇게 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를 안 낳는 게 과거에는 뭐 7, 80년대는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2명만 낳아도 양심이 없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저출산 문제, 그다음에 경제난이 오면서 너무 이제는 또 자녀를 출산을 안 하니까 3명을 낳으면 모성영웅을 준다. 그러니까 모성영웅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출산을 장려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어머니 날을 맞으면서 북한이 또 이제 뭐 새쌍둥이니 뭐니 이런 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고 출산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어머니 날이 출산과도 분명히 이제 연관돼 있습니다. 그 정책의 일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산과 예. 분명히 연관되어 있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민 의무복무제 군대를 뽑으려고 해도 이제는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뽑을 애들이 점점 그러게요. 축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쌍둥이를 남으로 해서 이렇게 한 명도 아닌 게 3명씩 낳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라고 할 때는 결혼을 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이지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여성의 날로 정했겠죠. 네. 그래서 북한은 이런 어머니를 우대하는 정책을 통해서 출산을 장려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여성이 출산뿐만 아니라 이제 그 혁명이 한쪽 수레바퀴다. 그러니까 네. 그 혁명이라는 것은 수레가 굴러가려면 두 바퀴가 다 돌아야 되는데 한쪽은 남자가 한쪽은 여자가 그 여성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사회생활에 나가서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도 이게 나라와 국가와 당에 충성하는 길이죠. 네. 그래서 북한이 그 여성은 꽃이라네 하는 그 노래를 보면 여성은 그 결국은 아내면서 어머니면서 여성인데 이 여성은 나라의 꽃이고 그거는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정을 잘 끌고 나가는 건데 이게 가정의 꽃, 행복의 꽃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도 바로 네. 여성이 그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번에 11월 16일 이제 어머니 날, 북한의 어머니 날이었는데요. 그 북한 매체에서 그 새쌍둥이 낳고 이제 갓 낳고 태어나는 그 여성의 사연을 좀 이렇게 매체 보도를 하면서 어머니 날을 더욱더 좀 띄우면서 출산 장려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북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성 위주의 좀 봉건적인 사회, 그러니까 그런 잔재들이 많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여성들에 대한 그 어머니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또 읽히거든요. 이게 두 개가 좀 모순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분위기를 좀 해석하세요? 북한도 사실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남자고 예.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성이다. 북한에서도 그 얘기가 통하나 보죠. 그렇죠. 당연히. 예. 거기 또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세계도 남자도 이제 다 움직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김정은 시대 들어서 아마 좀 부드럽고 신선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좀 각인시키기 그러게요. 위해서 좀 변화가 읽힙니다. 예, 집권을 예. 시작하면서 첫 조치를 이제 어머니 날 제정 그러게요. 했죠. 아주 집권하자마자 큰, 이제 예. 큰 일이죠. 그래서 여성들을 내세우고 특히 이제 어머니들을 내세우고 그 북한 TV에서 또 이제 새쌍둥이 그런 것도 강조했지만은 네.
처녀 어머니라는 예, 저도 본 적 있습니다. 예, 7명의 예. 이제 부모 없는 어린이들을 데려다 키우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네. 강조하고 하는데 체제의 안정성 그리고 사회의 안정성, 안정화 이런 것들을 꾀하려는 이제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또 좀 안 좋은 면이지만은 북한이 그 뭐 수령 절대주의 그리고 사회화, 집단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네, 집단주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주의, 그러니까 개인의 정체성, 그 다음에 가정의 정체성도 일정하게 이제 좀 희생당하고 있죠. 네, 많은 네. 것들. 그런 것들을 아마 보완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그 어머니 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고 뭐 이제 그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지 않나. 이게 체제의 안정성에 그러네요. 기여하도록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여성의 역할들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머니, 북한의 어머니 하니까 그 떠오르는 인물이 몇 명이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 사람이 김 전 위원장의 생모죠. 고영희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조선의 오늘이라는 웹사이트에 그 어린 시절의 김정은과 어머니인 생모인 이제 고영희의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북한에서 이유 없이 공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고영희를 혹시나 좀 이제는 좀 등장시키려는 그런 속내가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영희는 아직 북한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인물이죠. 오히려 이제 남쪽에서 이제 김정은이 엄마가 고영희란다. 이거는 뭐 남한이 아버지 출신이고 뭐 일본에서 태어났고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그런 웹사이트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그거는 웹사이트는 북한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사이트고 네. 그거는 외부적으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외부에서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놓는 것은 아직까지는 대대적인 선전이라기보다도 그냥 뭐 어머니 날을 맞으면서 그런 의도도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고영희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고영희가 등장하기에는. 예. 왜 그러냐면 김정은한테는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 자기 집권을 해가지고 지금 4년차 접어들면서 주민들하고 한 약속도 아직 지켜주지 못했어요. 배불리 먹여주겠다, 홀리티 조이지 않겠다 하겠다, 네. 사이지 부경화 갖다 주겠다. 이것도 아직 해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어머니부터 벌써 등장을 시키면 예. 오히려 주민들이 약속을 공감을 살수 지키지 있나요? 않으면서 예. 어머니 선전까지 나오면 오히려 반발이라든가 그럴 이런 수 것들이 나올 있겠네요. 수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가 시기상조이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북한 경제가 좀 더 희생을 하면서 주민들이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김정은이 치적이 어느 정도 쌓아졌을 때 그런 문제가 좀 네. 대두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그러면 고영희가 시기상조라고 하면은 또 한 명의 이제 떠오른 인물이 있어요. 김일성의 아내고 김정일의 바로 어머니로 알려진 인물인데 김정숙이라는 인물이거든요. 북한에서는 거의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백두산 3대 영웅 중에 이제 예.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 아들 이렇게 이제 3대 영웅으로 칭송하고 있죠. 네. 칭송받고 있고 그다음에 혁명 역사 교육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세뇌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총 명사수라고 이제 또 알려지고 있는데 예. 총을 쏘면은 10발을 쏘면은 구멍이 하나밖에 안 보인다. 예. 다 그쪽으로 관통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잘 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민족의 영웅으로 그다음에 북한의 이제 어머니 백두의 어머니 항일의 여성 영웅으로 이제 추앙받고 있죠. 근데 좀 불행하게도 전쟁 6.25 전쟁 때죠. 아기를 출산하다가 이제 사망한 것으로 예.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다른 사고설도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김정숙은 이제 김정일 생모로서 본가지죠. 본가지 백두의 혈통으로서 이제 북한에서 용시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 어머니와 이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다룰 이슈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과학자와 교육자. 북한에서 굉장히 이 사람들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미래과학자 거리를 만들었던 거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아파트, 그러니까 북한에서 53층 정도면은 굉장히 고층 아파트죠. 그럼요. 평양에 그런 높은 건물이 많나요? 지금 그걸, 예. 백공호층 유경호텔을 짓고 있지만 그건 뭐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것 말고는 제일 높은 아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김정일이 때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을 얼마나 천대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과학자 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정말 과학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로서 자기 배고프면서도 장사하기도 어렵고 이런 게 과학자였거든요. 그다음에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교육자들 같은 경우는 얼굴에 절판 깔지 않으면 장마당에 못 나간다 그랬어요. 부끄러워서. 예. 학생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 장사를 하나. 굶어 죽은 게 제일 많았거든요. 그렇게 김정일이는 과학자나 교육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안 뒀어요. 근데 김정은 정권 들어서 과학자나 교육자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둬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 과학자나 교육자한테 교육자들한테 다 하나씩 주죠. 나눠줬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예. 김정은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이 과학자들도 지금 기술이라는 게 첨단 과학 기술이라는 거 이 과학자들이 머리에서 나오지 네. 일반 노동자 농민의 머리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은 지금 뭐냐면 하는 게 산업화에서 그냥 최첨단으로 그 점프를 하겠다는 거예요. 점프를. 그러려면 그 지금 말하면 뭐 위성이라든가 그 미사일이라든가 예. 핵 개발이라든가 이게 다 과학자들 머리에서 나오니까 그러면서 경제를 회생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과학자들을 상당히 우대를 하고 있고 교육자는 또 왜 그러냐면 교육자라는 것은 미래 인재 양성하는 거예요. 미래 인재. 그러면 지금 장마당 세대를 양성하는 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교육이 있고 학교 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자가 바로 이 학교 교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에 대한 우대를 잘해줘야지만이 네. 교육자의 입을 통해서 그런 미래 양성을 할 수가 있어서 김정은은 이렇게 과학자나 교육자에 치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대단히 이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두 개 정도 워딩으로 좀 요약을 해보면 교육과 미래에 힘을 쓰고 거기에 좀 눈을 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놀라웠던 게 아까 그 고층 아파트 53층짜리 지어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줬다 그러는데 심지어 이제 김영남이나 박봉주 이런 거의 실세잖아요. 직접 이게 가가호호 방문을 했다 그래요. 이런 일이 좀 흔합니까? 그거는 어떻습니까? 흔하지 않죠. 그렇죠. 예. 정말 이게 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나오는 건데 저는 김정일 정권 때 김정일이 어느 아파트 짓고 김정일이 때 아파트 지은 기억도 없어요. 일단은 예, 지은 기억도 예, 없고 예. 아파트 지어놓고 10만 원 건설하겠다고 해놓고 뭐 본인이 있을 때 얼마 지지도 못했고 김정일은 또 아파트에 찾아가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집안에 들어가거나. 근데는 김정은은 보셔요. 김정은은 2012년도 9월 달인가요? 그때 창정거리를 건설을 한 다음에 노동자 집에 나는 이설주가 맨발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맞아요. 이렇게 같이 예, 대화를 나누고 예.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바로 김일성의 스타일이죠. 김정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군요.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김일성이 때는 김일성이가 그 주민들하고 소탈하게 그냥 네. 대화를 나누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김정은은 정말 그거 똑같아요. 너무너무 똑같이 재현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주민들하고 너무 친숙해지는 것이죠. 그게 뭐 김일성이 때 이민이천이라 이민을 하늘처럼 여긴다는 그런 말이었는데 인민애 이게 바로 김정은이 고수하고 있는 그런 정치 스타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뭐 김영남을 보내주고 그다음에 또 뭐 박봉주 가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간부들이 와서 우리 집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친근하게 다가오고 그게 바로 충성을 유도하는 데는 가장 잘 먹히는 길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정책을 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게 애민 정치인 건데 김정은 집권하고 나서 그 간부들에 대한 그 부정부패라고 할까요? 그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 그러니까 인민들을 위한 그런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인민 친화적인 행보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이제 미래 과학자 고리 건설 평양시에서 가장 좋은 그런 고리 위치에 이제 고리를 세워서 과학자 교육자들한테 네. 줬고 그다음에 뭐 스키장은 이제 자기가 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 주민들은 이제 가기 어려운데 뭐 물놀이장 그리고 이제 뭐 공원들 이런 것들은 좀 주민들이 이용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 많이 건설해서 이제 인민들의 지지, 대중적인 지지 확보를 이제 노리고 있고 또 간부들 숙청인 경우에도 사실 장성태 행정부장 포함해서 네. 아마 외부적으로 이제 주민들한테 알리는 거는 부정부패 이런 것들 많이 알릴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깨끗한 정권, 깨끗한 정치 이것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각인시키기 위해서 아마 요즘도 간부들에 대한 숙청, 부정부패 척결 이런 데 좀 힘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북한에서 이제 그 김정은이 아무래도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평양은 저희가 이제 53층 고층 아파트 이야기도 나눴지만 방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높은 건물이 많았고 평양은 북한에서도 그래도 사정이 좀 좋은
곳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전력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시골 이야기가 아니라 평양에서 한 3일 동안 정전이 됐던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 전력난이 아주 심각한가 봐요. 아직까지도 심각하죠. 그런데 점차 호전되고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요. 한꺼번에 예. 호전되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은 뭐냐면 도둑종기가 많아요. 말하자면 뭐냐면 오늘은 여기다 공급할 걸 주민들이 거기다가 돈을 주고 내가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규모에서 전기 생산량은 과거보다 점점 증가를 하고 있지만 네. 불법으로 빠져나가는 전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현상이 더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북한하고 이렇게 대북 소식통을 좀 알아보면 네. 전기가 가정집에는 많이 안 가지만 낮에 어. 산업 기반 그러니까 공장 기업소 이런 데는 과거보다 12시간 정도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북한이 국산화를 얘기하는 것도 전기가 없으면 국산화를 얘기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전기 사정은 주민 공급은 잘 안 되더라도 산업 부분에 대한 전기 공급은 조금 호전되고 있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기도 어느 정도 조금씩 호전이 되고 상승하고 있다. 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와는 다른 행보를 김정은 위원장이 보이는 것은 분명한데요. 지난번에 왜 나선 씨의 홍수 피해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거기 직접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직접 가서 이제 다독이기도 하고 지시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민생 행보가 결론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지금까지는 됐다고 보십니까? 도움이 많이 죄송합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학자 거리, 과학 중시, 교육 중시 이것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사람 좀 달라진 네. 차별화된 그런 정책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라선 홍수 피해 봤을 때도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산림집 건설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건설 끝난 다음에도 갔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북한 주민들이 보기에 뭐 일부 사람들 그렇게도 얘기한다는 것 같습니다. 왜 김정일 시대 때 이렇게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한다는 것 같은데 많은 뭐 어두운 면도 있지만은 뭐 또 이제 보여주기식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역시 주민들 챙기고 또 어머니날 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수 피해 본 장소에 이제 2번씩이나 방문을 하고 그리고 육아원 또 애우건 이런 것들 요즘 또 많이 건설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수산업, 축산, 농산, 뭐 쓰리산 이제 경제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또 집중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역시 어린 지도자로서 빠른 시일 내에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이제 3대 세습 안착을 해야 되겠다.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체제 있겠습니다. 결집에는 뭐 결론적으로 뭐 나쁜 영향은 아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김광진 위원과 김영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